자, 평균 잡혀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얘기가 수학상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도형 공부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자, 수학상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도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마지막 우리 수학상 끝나는 그날까지 한 4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쭉 진행을 할 거고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요 단원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 말부터 시험 대기 기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한 절반 정도만 좀 진행을 할 거고 마찬가지야.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암기는 다 해야 돼. 했는데 공식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했었던 어느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좀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오늘 하는 건 중학교 내용이 조금 나온다 보니까 자,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나오는 도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도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곧 분류만 하고 넘어가자. 자,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도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공부했던 건 수학적으로는 유클리드 기하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보진 않잖아. 이름 어디서 나왔어 이 아저씨 이름? 대답하면 500원. 수학책이 나왔죠? 어디 단원에서 나왔냐고. 그렇지, 피타에서 나왔죠. 유클리드 증명이라고 하나 있었지. 기억나야 돼 사실은 얘들아. 알겠어요? 자, 그때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중학교 사고방식이야. 그런가 보다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사고방식은 뭐냐면 도형의 특징을 분석을 하는데 그림 자체의 특징을 그대로 분석을 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그림으로서 그대로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도형의 분석 아이디어는 해석한다라는 뜻의 그냥 해석 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하는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해석 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주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그림 자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다고 했지. 직각삼각형에서 뭐 피타 공식 성립하고 뭐 내심 있고 외심 있고 뭐 무게중심 같은 것도 있고 닮은 공부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 2학년 때만 한정되었을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그냥 그림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요 개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도형을 그릴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그리냐면 좌표평면에다 그래.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함수에서 했었던 좌표평면에다가 그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그림을 식으로 해석해. 골 때리죠? 그림 그리면 땡이 아니야. 식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좀 어려워. 니네들한테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이 해석기하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하는 건 사실은 아니야.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오늘 처음 공부해서 그렇지 도형 자체를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중학교 선행하면서 이미 지나갔어. 2학년 때부터 한 거야. 이미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오늘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냥 하긴 했다라는 것 정도는 좀 느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분석하려면은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도형 공부하는 건 어지간하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형의 특징을 쓰긴 써. 쓰는데 식으로 해석하는 얘기를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야. 알겠죠? 다 풀었니? 네. 거기 놓고 가. 초점 내가 해줄게. 태영아, 숙제 좀 제대로 해와라. 네. 토요일날 특강 듣지 말고. 가. 자, 볼게요.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9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거리 개념은 일단 제일 먼저 어디서 많이 언급을 하냐면 수직선에서 두 점이 찍혀 있을 때 거리를 어떤 식으로 재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 자,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두 개가 A점하고 B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직선에 있는 점은 자, 이건 X축, Y축 중에 굳이 따지면 X축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수직선 하나만 있을 때에도 니네가 이거 수직선 개념을 언제부터 온 거냐? 초등학교 때도 나왔을 것이고 중학교 1학년 때에도 나온단 말이야. 기본 도형 같은 거 공부할 때 수직선에 찍혀있는 점도 사실은 X, Y만 좌표가 아니라 X축처럼 생긴 이것만 있어도 이 점의 고유 좌표가 사실은 다 있어요. 그거를 그냥 설명을 위해서 내가 X1번이라고 써놓을게. X2번이라고 써놓을게. 자, 그럼 거리 개념은 이런 거야. 여기가 만약에 1이야.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래? 3에서 1을 빼면 되지 않았어요? 알아요?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에서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까요? A부터 B까지 떨어진 이 선분 AB의 길이를 X2번에서 X1번을 빼면 된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이미 공부했어. 중학교 과정상에서.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없어 얘들아. 그냥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문자로만 나와있어. 그림도 없어. 그럼 그랬을 때는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돼? X2가 큰지 X1이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개념은 실전에서 계산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은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럼 왜 씌우는지 알겠어? 만약에 X2번이 1이고 X1번이 3이야. 그럼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잖아. 거리가 몸수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5를 없애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 내가 지금 여기 쓴 거 아까 내가 뭐라고 불렀어? 선분 A, B라고 그랬죠. 근데 제목을 봐봐라. 두 점 사이에 거리라고 써야지.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니니? 잘 들어? 이것도 유클리드 기호와 해석 기하의 차이점인데 중학교 때는 이 기호는 짝대기 그은 게 선분이라고 니네가 계속 공부해왔죠? 근데 선분이 중학교 때는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어떤 개념이 섞여 있냐면 두 점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거리 개념이 섞여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중학교 때는 그냥 변 AB라고 하면 되겠지. 선분 AB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길이 개념인데 고등학교 때에는 길이 개념도 되지만 A점과 B점 사이에 무슨 개념이야? 거리 개념도 녹아있다는 걸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단어 내가 설명할 때 일단 이 기호는 쓰긴 쓸 건데 거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알겠지? 정확하게는 A점과 B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 공식이 뭐냐면 절대값을 꼭 씌워서 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요거나 똑같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절대값 기호는 2잖아. 근데 3에서 1 빼면 2잖아. 그럼 똑같은 값인 거 알겠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빼는지는 원래는 개념상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절대값 씌워가지고 양수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변함이 없어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거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절대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거리 재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원점으로부터 이거 원점이다. 어떤 A점의 좌표가 마찬가지로 X1번이야.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자 똑같아. 내가 지금 또 뭐라고 할 거냐면 거리를 선분으로 쓰겠다. 선분의 길이도 되지만 거리 개념을 좀 더 많이 쓴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다가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원점의 좌표는 0이잖아. 0.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를 빼도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빼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수직선에 그림이 주어져 있다면 니네는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여기가 3이야. 그럼 거리는 몇 칸? 3칸 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기는 하는데 공식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도 상관은 없다라는 그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수직선을 아까 이거 얘들아 X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도형을 좌표 평면에 그린 다음에 좌표 평면은 X축, Y축이잖아.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마찬가지로 거리를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확장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수직선에 있는 저 A, B점이 고유의 좌표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도 당연히 이게 니네들한테 사실 더 익숙하지. 왜? 점이 찍혀 있으면은 X좌표, Y좌표 존재하는 건 우리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A점에 X좌표, Y좌표가 있고 B점에 X좌표, Y좌표가 존재를 할 텐데 쟤처럼 이름을 좀 붙여줘 볼게요. 각각의 X좌표를 얘를 X1번이라고 하고 X2번이라고 할게. 자, Y좌표를 Y1번이라고 하고 Y2번이라고 할게. 근데 중학교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자대고, 이거 안 썼네. 자대고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선분 AB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A점과 B점 사이에 뭐다?
거리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시고 저거를 어떻게 줄까요? 근데? 이거를 재고 싶어. 자되고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를 봤을 때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잘 들어. A점에서 요 점선에다가 수선을 넣어.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선에서는 직각삼각형 보이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피타 공식이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피타를 써서 증명을 해봐.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 그러면 야 공식은 알잖아.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잘 들어라.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점부터 요 x1부터 x2까지의 거리랑 똑같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잴 건데 원칙적인 공식을 쓰게 되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의 x2-x1 또는 x1-x2라고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표현은 절대값 y2-y1 또는 y1-y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돼. 근데 실전적으로 계산할 때는 보통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많이 뺀다고 했잖아. 그래서 설명상에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x2가 더 크죠. 얘는 y2가 y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걸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피타 써가지고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보자. 물론 고등학교 때에는 거리 개념이라고 했다. 거리. 자, 그럼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빨간색의 제곱 더하기 파란색의 제곱인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제곱 빨간색이지 더하기 파란색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 거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뭐예요? 손바닥을 제곱해가지고 우변이 된 거야. 제곱근이다 이거. 따라서 손바닥은 요 녀석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야 되고 절대값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우리 잠깐 옛날에 배웠던 거 잠깐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이 동치 개념 설명한 것 중에서 이거랑 같다고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을까? 절대값인데 제곱인 건 절대값 기호 어떻게 해도 돼? 지워도 되죠. 자, 했니? 거기 올려놓고 가. 고생했어, 은채야. 10시, 특강 10시. 절대값 있는 거 지워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 절대값 어떻게 해도 될까요?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괄호로 이렇게 바꿔도 동치 개념에 의해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증명 당한 겁니다. 아, 이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얘는 일반적으로 거리 개념이고 변의 길이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니네가 외워야 되는 최종 공식이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 공식이 요거야. 요거.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죠?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가 선분 AB의 길이. 다시 말하면 A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 공식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라서 거리라 그랬지 거리 공식이 뒷단원 들어가면 또 나오는데 여기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많이 좀 들잖아. A점부터 B점 사이의 거리 너무 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줄였어. 거리가 너무 디스턴스죠. 맞냐? 그래가지고 앞자 D를 따가지고 첫 번째 공식이라서 앞으로는 D1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나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 암기해 놓자 말이야. 알겠죠? 얘들아, 이 문제 D1 공식 써야 돼. 그러면은 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오늘 암기해야 되는 거. 자,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피타 써가지고 증명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자. 똑같아 얘들아. 내가 매번 똑같은 얘기해야 되나? 공식만 암기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니네가 이런 걸 증명해버릇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문제 하나 풀어보자. 그냥 그림을 하나 그릴까? 자, 아까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이렇게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X1번이고 여기가 Y1번이에요. A점이에요. 그러면 OA의 길이.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습해볼래? 야, B가 A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입하면 되죠. 원점은 좌표가 0,0이잖아.
A점은 지금 x1번, y1번이에요. 그럼 구조가 이런 거야. 잘 봐봐. x2-x1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죠. y2-y1도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을 다 어떻게 했죠? 제곱했죠.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운 게 공식이 된단 말이야. 자, 한번 대입해볼게. 좌표 두 개 있지?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루트 x좌표 두 개 있죠? 그거를 빼. 물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 했잖아.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y좌표끼리도 마찬가지로 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공식은 0은 있으나 마나니까 루트 x1번의 제곱 더하기 y1번의 제곱과 같다라고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원점으로부터의 재는 공식도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를 자, 요거랑 연결지어서 좀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간단히 대입해서 하는 건 우리 풍산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잘 문제 풀이 해오시면 되고 조금 응용되는 거 몇 가지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우리 숙제 나가는 부분에 있는 건데요. 자, 점 두 개가 있어. 두 점 사이에 거리 계산하세요는 대입해서 풀면 돼. 여기에다가. 근데 그건 니네가 연습하면 되니까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거리인데 자, x축 위에 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 문제 풀 때 오늘 연습할 때 x축 위의 점이거나 y축 위의 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하시게 되면 y축 위의 점도 똑같이 풀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일단 뭐를 생각해야 될까? 거리를 묻고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되겠지. 아니? 그 다음에 힌트가 x축 위의 점이야. 야, 이건 옛날 공부, 옛날 과정이잖아.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어때요? 여러분,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어때? 좌표의 특징이 어때? y좌표가 무조건 0이지.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잘 들어. x축 위의 점은 무조건 뭐가 0이야? y좌표가 0이죠. 이거 구하세요야 지금. 그러면 미지수를 쓸 건데 y좌표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내가 x축 위의 점을 일단 이름을 p라고 지어주고 그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지울 거야. 왜 0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x축 위의 점은 무조건 y좌표 빵이잖아. 됐니? 그 다음에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점에서부터 P점까지와 B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뭐가 같아야 돼?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식을 세울 거야. 자, 내가 아까 뭐 써먹는다고 했어요? D1 공식. 우리 이제 D1 공식이라고 하기로 했어.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게. 천천히 할게. 잘 봐라. 그러면 AP의 길이는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자, A점하고 요 점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는 거였잖아. 어디서부터 어디 뺄지는 니네 맘대로 해도 돼. 근데 선생님 취향은 그냥 여기 있는 거에서 빼볼게. X좌표에서 자, 부호 조심하자. 빼기 마이너스 이겠지. X좌표끼리 빼기잖아.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계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Y좌표는 0하고 1이잖아. 그러면 0에서 1을 빼겠다. 이렇게 대입한 거야. 자, 그럼 BP도 마찬가지로 선분의 길이 거리 계산해볼게. 자, 이번엔 요거랑 요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대입. A에서 X좌표 빼. 0에서 Y좌표 빼. 자, 이게 D1 공식을 써가지고 니네가 AP, BP 각각의 거리를 찾은 거야. 둘이 서로 어떻게요? 같다는 거죠. 자, 됐니? 그럼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할래? 양변에 루트가 있으면 니네 예전부터 어떻게 했어? 양변 제곱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AP랑 BP랑 몽땅 다 양변 제곱을 해버려. 이렇게. 그럼 루트 날아가겠죠? 맞지? 루트 바깥 제곱은 루트 무조건 벗겨지잖아.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요식이 서로 어떠면 되겠어요? 같으면 되겠죠? 자, 이거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된다.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자, 여기 AP의 제곱 계산한다. BP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A제곱 양변에 날라가고, 자, 넘어가면 4가 되니까 A가 1이 나오게. 찾았어. 답은 얼마야? 1,0. 이게 답이야. 자, 그래서 D1 공식 써가지고 푸는 처음 이제 경험하는 문제들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막 되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요거 하나 해보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요것도 우리 책 숙제 이번에 나갈 거예요. 자, A점이 마이너스 4,3이고 B점이 2,1이고 마찬가지로 X축 위의 점이에요. 이번엔 대놓고 P라고 알려줬어. 근데 이번엔 좀 바뀌었어. 자, 이곳에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했어. 자,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볼까? 일단 AP는 A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겠네요. B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BP겠네요. 그래서 얘도 일단 무슨 공식 써야 돼? D1 공식 써야겠지. 자, 그럼 일단 계산을 해볼 건데 잘 봐라. 제곱이 적혀있어요. 한 단계 건너뛸게. 원래 루트가 있었는데 요거는 아까 계산을 위해서 제곱을 한 거였고, 얘는 구하고자 하는 식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D1 공식에 있던 루트는 이 식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이 식만 쓸게. 바로 이해됐니?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도 X축 위의 점이니까 똑같이 Y좌표가 0이겠죠. 따라서 B점의 좌표는 A, 0이라고 똑같이 쓸게. 그 다음에 AP의 제곱을 계산을 직접 해보는 거야. 자, 루트 날라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좌표끼리 빼. 그럼 A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로 이번엔 바꿀게. 그 다음에 Y점 좌표끼리 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도 루트 날라가겠지. 자, 찾아가 자는 거 아닌지 잘 보세요. 그러면 A에서 2를 빼. X좌표끼리 빼.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마찬가지로 빼. 자, 식 다 세웠어요. 대입하는 건 안 어렵다 얘들아. 계산 실수만 좀 조심하자. 알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것에 뭐를 물어봤냐면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대답을 해줬으면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일단 이거 정리하면은 A의 제곱 8A 플러스 16이고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도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다. 맞나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4A 맞냐? 25랑 더하면은 29니? 자, 30이구나. 맞죠? 식?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 별게 뭐로 물어본 거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이게 나왔어.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뭐가 딱 떠올라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건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최대 최소 물어보면 무슨 개념이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했었죠. 이게 탁 떠올라야 돼. 막히면 큰일. 이제는 막히면 안 돼. 자, 따라서 이거를 표준형 y는 이라는 2차 함수라고 상상만 하고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자, 그럼 2로 묶어야지. 그럼 우리 기말고사 보이잖아. 자, 여기까지만 묶은 거죠. 그 다음에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인 1을 더하고 빼는 거죠. 자, 맞니?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2에 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어떻게 했어? 앞에 있는 거 곱해서 튀어나왔잖아. 더하면 얼마? 20? 나왔죠. 일단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무슨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무슨 값을 가졌어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을 가졌었죠. 그게 꼭지점의 y좌표 28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28이다. 알겠죠? 계속 나오지? 이거 2차 부등 시험 때도 많이 언급했잖아. 그렇죠? 2차 시계 보조인데 최대 최소 언급해서 고민할 것도 없어. 표준형. 무조건 표준형. 이 정도 반복했으면 이제는 알아야 돼.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계산하기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좀 껄끄러운 게 있어. 오늘은 공식의 구조에 대한 증명을 좀 해드릴 거고, 오늘 푸는 게 내가 아까 라센을 빼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이 좀 귀찮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실수 안 하고 천천히 해서 최대한 오답 없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냥 근데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단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니네 평소에 숙제 습관듯이 하듯이 막 허벌나게 빨리 해가지고 하는 그런 버릇만 없게 하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인가? 3번이구나. 자, 내분점과 유분점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설명할게. 오늘은 한 챕터만 할 거야. 자, 하나는 뭐냐면요. 수직선에서 언급하는 공식이 있고, 또 하나는 좌표 표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만 할 거야. 자,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부터 하나 알아야 되겠네요. 한자어거든, 얘들아. 잘 봐라. 내는 안쪽에 있다, 안 내자야. 오케이? 분은 나눌 분자야. 점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점이야. 안쪽에 있는 점인데, 나누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어떤 식이냐면 수직선이라고 했잖아. 잘 봐. 자, 천천히 할게. 아까처럼 A점하고 B점이 있어요. 잘 들어. 이거 처음 할 때 헷갈리게 해서 내가 오늘 자, 설명을 박스대로 잘 이해를 합시다. 자, 이렇게 좌표까지 존재하는데 안쪽에 점이 있다고 했다? 안쪽에 정체모를 점 하나가 P점이 있어. 그 녀석의 좌표는 그냥 몰라서 X좌표라고 써놨어. 자, 그럼 내분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안쪽에 있어. 선분 AB, A와 B 사이의 거리의 가운데는 아니고 안쪽에 있는데 걔가 A, B의 거리를 일정 비율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눌 분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의 비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의 비율이면 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M 대 N이라는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즉 일정 비율로 나누기는 나누는데 두 점의 안쪽에 위치하는 점은 내분점이라고 불러. 그럼 좀 이따가 하겠지만 A, B 안쪽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위치하는 점은 외분점이라고 이따가 부를 거야. 자, 한자어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만 하시고 자, 그럼 저거를 식을 좀 세워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뭐 할 거냐면 X1번하고 X2번이 좌표가 주어져 있어. 그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P점의 좌표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계산할래? 이거 공식을 만들겠다. 자, 파란색은 공식 숫자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해봤잖아. AP 거리는 아까 실전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누가 더 커? X1하고 주황색 X하고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X에서 X1을 빼면 되겠지. 잘 봐라.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파란색에서 주황색이 잘 들어라. 주황색이 더 작죠? 파란색 X2가 더 크죠? 그래서 X2에서 X를 빼면 돼. 그게 N 대 N 비율이야. 자, 나 뭐 찾고 싶다고 했어요? 주황색 X 찾고 싶다고 한 거죠? 맞죠?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얘랑 얘랑 곱해. NX-NX1 아니? 자, 그 다음 요게 얘랑 얘랑 곱하면 MX2-M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알고 싶다고 했어? 주황색 X. 그러면 주어진 식을 주황색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X 주황색 X죠, 이거? 주황색 X죠? 넘기면은 얘랑 얘랑 동류한 기단 말이야. X 문제 갖고 있으니까 그럼 더하기도 돼. 개수가 묶여서 M 플러스 NX 좌변의 정리 이렇게 되지. 맞니? 그 다음에 요거는 무변으로 넘겨. 그러면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되죠. 자, 나 뭐 알고 싶다 했어요? 주황색 X 알고 싶다. 자, 따라서 저기 있는 거를 주황색 X는 하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이거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자, 요거까지 이따가 외분점 공식까지 합쳐가지고 오늘 크게 외워야 되는 공식은 세 종류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의미부여도 한번 해보자. 잘 봐봐. 내분점, 외분점이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방향이 좀 헷갈려. 뭐냐면 나누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데 오늘 그걸 얘기하진 않을 거고 공식 구조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어떻게 되냐면 보통 선생님이 얘기 설명하거든. 니네 어디 휴가 가면 지방을 가든지 이러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빠 운전하기 힘들면 어때? 휴게소 들리지. 쉬다가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쉬다 가잖아. 자, A가 집이야. B가 관광지 우리 가야 될 목적지야. P가 휴게소야. 오케이? 잘 들어라. 이건 얘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분점이 어디 있는 거야? 휴게소야, 휴게소. 그러면 여기 있는 내분점 공식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일단 전체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쪼개긴 쪼갰잖아. M 대 N으로 쪼갰잖아. 자, 그럼 공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쪼갰냐면 출발점 A에서부터 도착점 B까지 일로 와봐. 출발점 A의 좌표가 X1번이죠. 도착점 관광지 B가 좌표가 X2번이죠. 쪼갰을 때 X1번에서 출발해서 X2번으로 딱 갔어. 몇 대 몇으로 휴게소가 쪼갰어요? M 대 N으로 쪼갰지. 자, 근데 M 대 N이 M 대 N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쪼개고 있다라고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출발점과 도착점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아무렇게나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사실. 이 그림에서는 이게 통하는 공식이긴 하지만 내가 방금 말한 출발점, 휴게소, 도착지 개념이 헷갈리면은 계산을 못해. 엉뚱한 계산. 이따가 그거까지 연습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출발을 어떻게 했어요? A에서 출발해서 휴게소 들렸다가 B라는 도착점까지 간 거지. 몇 대 몇으로 쪼갰어, 휴게소가? M 대 N으로 쪼갰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응용. 우리 아까 D1 공식 얘기하다 보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몇 개까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얘는 뭐가 튀어나오냐면 중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야, 근데 우리 이건 안다? 얘들아, 봐봐라. 자,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그럼 2, 3, 4, 5잖아. 그럼 1하고 5 정가운데 있는 숫자 뭐야? 3이지. 중일도 아는 거잖아. 근데 공식으로 우리가 이거 공식화해서 공부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특정 숫자와 특정 사이의 중점은 어떻게 잡았어? 더해서 반 나눴지.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맞지? 근데 잘 봐봐. 중점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거는 M 대 N인 건 임의의 비율로 쪼갠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근데 중점은 스페셜한 케이스야.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고 중간에 P가 있어.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정 가운데 있는 거죠. 휴게소야. 그러면 출발점에서 휴게소 들렸다가 도착점에 왔어. 휴게소가 몇 대 몇으로 죽인 거야? 1대 1로 정확하게 반땡한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따라서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중점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1대 1 비율의 내분점이다라고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위에 증명해줬잖아. M 대 N이거는 아무 비율이나 다 되는 거야. 근데 중점은 무조건 1대 1밖에 안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M 값이 1이고 N 값도 1인 거 맞나요? 그러면 그때 중점 공식은 어떻게 되겠냐? M하고 N에다가 뭐 집어넣어? 1대 1이니까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로 하자.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하고 1 집어넣으면 x2 더하기 x1 맞니? 근데 순서 바꿨으면은 이렇게 되지. 처음 보는 공식인가요? 니네 방금 얘기했잖아.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는 게 중점이라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썼었던 그 공식이 이 녀석의 스페셜한 케이스인 거야. 그럼 얘는 일반화된 공식이에요. 아무 비율이나 다 써도 되는 거야. 외워야 돼요. 알겠죠? 물론 중학교 때 썼던 거는 그대로 해도 된다. 아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외분점까지 얘기해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출발점, 휴게소, 도착지 얘기하고 있었지. 외분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잘 봐라. 토요일날 문제 풀면은 내가 왜 휴게소 개념을 얘기했는지를 알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 외분점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자, 좌표는 물론 여기 x1번이고 여기 x2번이야. 자, 바깥 외자기 때문에 A, B점 사이에 있으면 안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A점 기준으로 왼쪽 땅이나 B점 기준으로 오른쪽 땅에 어딘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이번에 P점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주황색 X값을 찾고 싶어. 근데 증명 과정이 저거랑 똑같아.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출발점, 휴게소, 도착점이라고 했지. 해봐라. 아까는 A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P를 당연히 건드리죠. 쉬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도착점에 딱 도착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외분점을 못 던지면 이렇게 간 거야. 고속도로를 타고 다이렉트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너무 막혀. 그럼 니네 국도 타고 가잖아. 근데 국도가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야. B를 지나갔어. 뭐 어쨌든 가다 보면 힘드니까 휴게소 한번 들려야 될 거 아니야. 갔더니 여기가 길이가 M의 비율이야. M 비율. 목적지는 B니까 다시 B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가야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가. 그때 따져봤더니 얘가 비율이 N 비율이야. 순서는 똑같은 거 알겠니? 가다가 무조건 내분점이 됐건 외분점이 됐건 도착점에 가기 전에 휴게소는 무조건 한번 들려. 근데 그림이 조금 다르죠?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라. 요거 찾아볼게. 아까 어떻게 썼어? 거리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A, P의 길이와 B, P의 길이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똑같다. 비교해보면 돼. 같은 방식이야. 그러면 A, P의 길이는 일단 자 여기 비율이 M 대 N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A, P의 길이는 큰 거가 주황색 X고 작은 거가 파란색 X 1번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BP는 주황색 X에서 파란색 X 2번 뺀 게 BP의 거리겠지. 거리. 그게 M 대 N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쟤처럼 이제 또 전개해서 정리만 할게. 자, N부터 있구나. NX 마이너스 NX1 MX 마이너스 MX2 맞아요? 뭐 알고 싶은 거죠? 우리 지금 주황색 X 알고 싶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주황색 X는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해합시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우변 좌변까지 뒤집게 되면은 n-nx 이렇게 해도 되죠? 보기 좋게 정리할게. 그 다음 이거를 좌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mx2 마이너스 nx1 이게 맞지? 자, 뭐 알고 싶다고? 주황색을 알고 싶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외분점 공식은 주황색 x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넘기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n-n분의 자 mx2 마이너스 nx1 이게 뭐냐면 m 대 n 외분점 공식이에요. 자, 근데 저거랑 비교해봐라. 뭐가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여기 있는 거 다 살봐. 플러스 돼서 잘 안 보이니? 플러스야. 근데 마이너스로만 바뀌었지. 그래서 외분점하고 내분점은 암기가 별로 안 어려워. 저거 알면은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돼. 근데 모양은 똑같아.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에서 출발해서 휴게소를 들려서 B까지 간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저기 노란색 화살표하고 또 봐봐라. 출발점이 X1번 A점에서 그치? 도착점 B X2까지 갔어. 근데 나눈 비율이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잖아. 그래서 나눈 비율이 M 대 N 비율인데 가운데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은 내분점이고 마이너스면은 외분점이다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휴게소 개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몇 가지만 연습하고 끝내자. 공식만 일단 오늘은 쓰는 거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이것도 지울게. 자, 리가 없구나. 계산 연습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자, 요거 하나 갖고 얘기해보자. 자, 예제라기보다는 의미 파악하자라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출발점, 휴게소, 도착점 얘기했었지. 얘네, 자,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정말 큰 차이인데, 야, 도형이 있었을 때 선분 AB, 선분 BA 똑같은 거지. 맞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 다른 게 있어.
의미하는 건 A부터 B까지의 거리인 건 똑같거든? 근데 A에서 B라고 써있으면 잘 들어라. 출발점이 A고 도착점이 B인 거야. 면이 달라? 집에서 관광지 간 거야. 그럼 얘는 귀가 한 거야. 관광지에서 집에 도착한 거야. 의미가 달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출발점, 휴게소, 도착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선분 A, B를 3대1 매분됐대. 자, 선분 BA를 잘 들어. 이게 헷갈리는 거야. 3대1 매분했대. 같은 거 같지만 절대로 다른 뜻이야.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해볼래? 얘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A에서 출발해서 휴게소를 들려서 관광지에 도착한 거였잖아. 순서가 이렇죠. 그럼 그림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해볼래? A, B를 3대1로 매분한대요. 잘 보세요. 그럼 출발점이 A겠죠? 3대1이야. 그러면 3의 비율 갔다가 1의 비율 되돌아온 거란 말이야. 잘 봐봐.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잘 들어라. 손짓할게. 세 칸을 가긴 가는데 목적지가 B인 거잖아. 그럼 세 칸을 가.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가. 그 다음에 1의 비율만큼 어떻게 돼야 돼? 되돌아와야 되지. 자, 그러면 니네가 계산하고 싶었던 매분점은 휴게소라면서요. 세 칸 갔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오셨죠. 되돌아왔더니 딱 한 칸 맞아 떨어지죠. 따라서 이때 매분점은 4가 됩니다. 자, 그냥 P라고 할게요. 그럼 좌표가 4야. 근데 BA가 돼버리면 출발점이 이번에 B야. B. 그럼 B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해야 돼. 그럼 3칸 갔다가 한 칸 되돌아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B에서 A 방향으로 3칸 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한 칸 되돌아와야 되죠. 그럼 3칸 갔다가 한 칸 갔으니까 3대1 맞네요. 그럼 이번엔 경유지 휴게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한번 쉬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매분점 Q라고 했을 때 그게 0이 되는 거야. 차이점 뭔지 알겠죠? 출발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 얘랑 얘는 다른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매분점도 그렇고 외분점도 그렇고 출발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